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 오늘 하루가 기대되면서 가볼 곳들을 떠올려 봅니다.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왕궁도 가보고 싶고, 태국의 전통 마사지도 받아보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모여있는 야시장도 가보고 싶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목적지 왕궁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택시는 앱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직접 나가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 요금은 1km 35밭, 거의 300m당 2바트씩 올라갑니다. 정말 저렴하네요. 관광객이 많은 일부 지역에 대기를 하고 있는 택시들은 흥정으로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는 미터로 가더라도 잔돈을 은근슬쩍 안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는 외국인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지인들끼리도 그냥 팁으로 주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외국인이 길을 모른다고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지만 구글 맵을 켜셔 체크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콜택시는 대표적으로 그랩과 볼트가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콜택시 서비스이지만 그랩은 앱 내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볼트는 기사와 현금 결제를 우선시하며 그랩이 볼트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싼 편입니다. 보통 콜 비용을 20바 정도 추가로 내야 하지만 기사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택시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록하고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UV, 밴 등 인원이나 짐의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랩과 볼트는 기본적으로 택시와 등록된 일반 차량이 주 운행 차량이기 때문에 지역과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체 교통수단이 발달한 지방 도시에서는 택시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방 소도시를 가는 경우는 볼트나 그랩 같은 앱의 이용과 더불어 랍장이라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 일종의 마을버스 같은 썽태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 앱에 나의 결제 정보를 등록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카카오티에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티 여행 메뉴에서 차량 호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랩과 연동이 되어 있는 듯하고 요금도 그랩의 요금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왕궁에 도착했네요. 덥지만 그래도 구경은 해야겠죠? 100%는 아니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적지는 국내와 비슷하게 장애인 할인이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영문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가시면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 무료 입장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광지 입장료가 보통 1만 원 선이기에 무료 입장은 제법 쏠쏠한 혜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는 관광지 또는 관광명소는 현지 매표소 구매보다 여행사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사전 구매를 하시면 좀 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왕궁 구경을 하고 이제 점심도 먹고 휴식도 취할 겸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한 쇼핑몰에 왔습니다. 태국의 쇼핑몰은 백화점이나 아울렛과 같은 쇼핑몰이 있거나 마트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보통입니다. VAT 리펀드가 가능한 곳에서는 1회 2,000밭 이상 구매 시 노란색 VAT 리펀드 확인서를 작성해 줍니다. 태국의 VAT는 7%. 그렇다고 7%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구매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귀국 시에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마트에서는 VAT 리펀드가 되는 편이고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도 VAT 리펀드가 되는 편입니다. 입구에 VAT 리펀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노란색 종이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완나품 공항 4층에서 VAT 리펀드 확인을 받으신 후 출국 수속을 끝내고 면세구역으로 입장하면 확인받은 금액을 환불해주는 부스가 있습니다. 이 환급 부스는 자주 붐비는 곳입니다. 30분 정도 대기하는 일은 흔한 편이니 출국 시간 잘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규모가 작은 쇼핑몰을 제외하고 큰 쇼핑몰이나 마트에는 푸드코트가 대부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음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알아볼 겸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정 금액 충전을 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금액이 남는 경우 환불하거나 다음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사려니 현금이 좀 부족한데 마침 한국 돈이 있습니다. 태국의 은행 환전소는 수수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셔야 합니다. 환전 시에 내가 얼마 받는지를 모르겠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바이잉 레이트를 보시면 되고요. 화폐 단위가 클수록 환율이 조금 더 좋은 편이니 5만원권 3-4장 정도 비상금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방콕은 유명 환전소가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지방 도시는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환전소인 슈퍼리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좋은 환율을 보여주고 주요 장소 곳곳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지만 모든 지점이 동일한 환율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세요. 보통의 환전소보다는 좋은 환율을 보장하지만 경쟁이 붙으면 소비자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가 좋아진다는 기본 논리는 환전소에서도 적용되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싶을 때는 환전소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전 시에는 여권이 꼭 필요한데 종이 카피본은 인정을 해주지만 여권 사진은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환전하고 영수증을 받고 난 뒤에는
절대로 바로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직원이 보이는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은 어디를 가도 습관적으로 지폐는 최소 2번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또 세는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밑장 빼기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흔하지 않은 것은 보통 나한테 일어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종종 있으니까요. 배도 부르고 쇼핑도 했으니 이제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태국의 마사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나 보통 타이 마사지 1시간은 200에서 400바 사이입니다. 마사지는 비용과 장소를 떠나서 좋은 마사지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복불복에 가깝지만요. 왠지 태국인들은 모두가 마사지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생계 때문에 나와서 배운 게 대부분이라 보통의 로컬 마사지 가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실력도 쌓이듯이 좋은 마사지사도 많이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시면 마음 상하지 않아요. 좀 더 다양한 코스의 마사지나 일정 수준이 보장이 된 마사지는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워크인도 좋지만 티켓을 미리 여러 장 구매하면 할인도 되기에 잘 알아보고 사시면 좋습니다. 쇼핑몰 구경을 하니 벌써 밤이네요. 야시장에 가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야시장은 비슷합니다. 좀 더 쾌적한가, 접근성이 좋은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외국인이 자주 접하는 태국 음식은 간장 베이스의 음식, 남뿔라 베이스의 음식, 커리나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음식 등이 보통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우리나라보다 맛이나 향이 약한 편이기에 호불호도 적은 편입니다. 태국 음식 중 독특한 맛이나 비주얼을 보여주는 음식들은 대부분 북동부 이산 지역 음식으로 다른 태국 지역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이산 지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삭힌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라던가 날 것으로 만든 음식들이 이 지역에서 유래된 게 많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블랙핑크 리사도 이산 지방 출신이네요. 이어서 몇 가지 단어만 알아두면 태국 음식을 고르는데 아주 편하답니다. 텄, 팥, 빙, 양, 똠 같은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을 알면 우리가 자주 먹는 태국 음식들의 이름이 쉽게 이해가 된답니다. 카우팥궁, 팟타이, 땡모반. 참 쉽죠? 그리고 과일이 풍부하고 저렴한 태국이니 과일도 많이 드시고요. 배가 부르니 이제 시내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길을 거닐다 보니 대마초 간판이 보입니다. 음식에도 대마초가 들어간다더니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심지에서 대마초 가게는 보기 힘듭니다.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간판이 어지러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본래의 상품이나 음식에 대마초가 추가된 것은 가격이 훨씬 비싸기도 할 뿐더러 음식에 들어갈 경우는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거나 직원이 말을 해줍니다. 일부러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먹을 일은 거의 0%이죠. 덧붙여 태국은 전자담배가 불법이기에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태국인이 하는 거 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나 가던 길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걸어가 보시죠.